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긴장력 등을 도입해서 콘크리트 전 단면이 압축을 받게 만들면 굉장히 유용한 단면이 되죠. 그래서 그 단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에 긴장력을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미리 만들어진 콘크리트, 공장에서 만들어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게 주된 방법이고요. 포스트 텐션 공법 중에 현장에서 이제 그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가면서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공법은 단면 최적화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토목 구조물에는 벌써 20년 전부터 아주 모든 콘크리트 토목 구조물에 사용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건축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그, 그 환경 유해성, 콘크리트 중에 특히 시멘트가 가지고 있는 환경 유해성을 대체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최적 단면을 사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콘크리트를 최소한 없애기 위해서 이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슬래브 콘크리트의 두께가 7cm 내외 정도 되고요. 유럽도 유사한 정도의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거의 21cm 이상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역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공동주택 문화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공동주택 문화에서 모든 사람이 공동주택의 문화에 살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은 서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개인 생활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발생원이 무조건 해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층간소음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 시장 이런 게 있으면서 모든 한 유닛을 전부 다 한 사람이 세입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자와 어떤 주변 사람들이 거의 동등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아파트 문화는 거의 임대에서만 이용되고 있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임대인을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좀 두꺼운 슬래브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더 좋은 게 두꺼운 슬래브를 갖고 있는 반면에 프리스트레스 도입하면 더 한 단계 더 높은 중공 슬래브라는 걸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좀 취약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하면 된다. 항상 문제가 있으면 기술 개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좀 배워봐가면서 좀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공법은 PC 콘크리트 좀 전에 배운 PC 콘크리트를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죠. 이 부재에 아까 부재를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재를 갖고 와서 공장에서 또는 현장에서 긴장력을 도입시켜서 어, 응력 및 변형의 여유를 갖게 하고 사용 단계의 범위를 확장시킨 콘크리트죠. 그래서 전 단면이 압축을 받는 단면이라든지 그러면 전 단면이 압축을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면이 전 단면이 유효하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을 이제 3학년 때에서 배우긴 하지만 기본 개념들은 1학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법들이 많이 어떤 이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 있지만 그 내용들 대신에 어떤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3학년 때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 과정에서 그는 토목공학과에서만 학부 과정에서 배우고 있고요. 건축공학과에서는 아직 학부 과정에서 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시고 실무에 가셔서 좀 사용하시면 되고 정 궁금하시면
그 토목공학과에 4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는 주로 교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들어서는 안 되고요. 3학년 철근 콘크리트 공학, 철근 콘크리트 공학 2를 다 같이 듣고 난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콘크리트의 인장 구역을 없애, 인장역이라는 게 좀 약간 옛날식 표현인데, 인장 부분을 없애고 압축 구역만 소요되도록 부재에 사용자 단계에서 압축력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응력 증가, 변이 감소, 균열 제어 등의 효과가 있고, 재료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기 단축을 찾아올 수 있고 경제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균열을 제어하기 때문에 내구 연화를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되지만 휨제에 프레스를 도입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 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거죠.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이렇게 처지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일반 콘크리트 부재의 하부에 원래 인장철근이 들어가죠. 인장철근의 저항을 받지 않는 부분에 강한 긴장력을 도입하면 쫙 도입했다가 딱 끊으면 내부에 긴장력이 도입돼 있죠. 그러면서 이 본은 이렇게 이쪽에 긴장력이 도입돼 있으니까 이 긴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거예요. 볼록 튀어나오면 이제 거기에 하중을 작용시키면 전체적으로 그 부재의 처짐도 저항되고 처짐이 저항된다는 말은 이 부재의 전 단면에 압축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부재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이 시공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리조트라고 그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에 보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온 건물이 있는 건물과 이렇게 곡선으로 이 건물에 접합하는 요것을 건축가가 형상화시켜 놓은 건물이죠. 이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처음에 여기서부터 지어 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건물을 만드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을 짓다 보니 여기 짓고 지금 요만큼을 짓고 나면 요쪽 건물을 지을 때 아직까지 이 건물에 기대지 못했죠. 요쪽 건물을 지을 때 지어가면서 보려고 보니 무게중심이 이제 이쪽에 쏠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폭 넘어지겠죠. 이쪽으로 폭 넘어지니 이 건물을 여기까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의 어떤 가설 건축물을 세워놓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이 완전히 여기다 붙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조 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이쪽으로 전달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빼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여기 건물을 완전히 짓는 거나 마찬가지 짓는 정도의 그 강성을 가진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보니 가설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당시에 시공한 기업이 우리나라의 쌍용건설인데 시공을 따내기 위해서 기술 제한을 여기 프리스트릿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프리스트릿을 쫙 도입해 놓으면 밑에서 꽉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넘어지지 않고 쫙 잡아당기려는 힘 때문에 버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버텨서 여기까지 갔을 때 이걸 풀어도 되고 여기까지 가도 내가 이 힘은 계속 잡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을 굉장히 저렴한 공법을 통해서 프리스트레스 공법을 적용해서 그 원래 여기에 가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또 가설 건물을 세웠다가 다시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도 없이 시공한 경우가 있죠. 요거는 인천대교에 우리나라 지금 다 시공이 되었지만 인천대교에 그 사장교를 놓는 방법인데 여기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서 그 이 공사가 앞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공법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시공공법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물론 구조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제일 크고 우리 아까 구조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으니 시공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프리스트레스 도입해서 우리가 구조 효율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두께가 요 벽의 두께가 한 5cm에서 12cm 내외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그 벽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이런 구조 효율을 굉장히 증대시키는 방법이었고요. 자, 여기 이제 PC를 도입할 때 요거는 이제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차장 건물에서 PC를 도입할 때 슬래브를 탁탁탁탁 올려놓으면 이 공사 과정에서나 아니면 사용 단계에서 굉장히 이 건물이 슬래브들이 따로따로 놀게 되죠. 그리고 주차장 건물이고 요 주차장 건물이 그 미국의 아리조나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지어진 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물의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는 건물이라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었죠. 그런 문제점을 여기 그 여기 그 긴장재를 쫙 집어넣어서 PC 부재를 쭉 놓고 긴장재를 쫙 집어넣어서 꽉 잡아당겨서 우리가 책을 쌓을 때 쌓은 책을 탁 들고 있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뒤에 지금 책들이 많이 있는데 요 책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문제가 없죠.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렇게 딱 들고 바꾸려면 이게 중간에 책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꽉 누르는 수밖에 없죠. 꽉 눌러서 놓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거동을 한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PC로 굉장히 쉽게 건물을 지은 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건물들이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그 대형 마트 같은데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서는 우리가 더블T라는 공법들이 사용되고 있기도 했었죠. 더블T. 그래서 우리 그 공법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PC와 프리스트레스 같이 도입한 방법들인데 장스판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우리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 보시면 더블T 공법이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장스판, 주차장에 장스판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공법을 많이 사용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프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구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슬래브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슬래브 두께가 우리가 요 슬래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웠는데 그 우리가 여기다 그 긴장재를 집어넣어서 착 잡아당기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쭉 처지는 게 이렇게 거의 처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처지지 않으니까 이 전단면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압축이 위에 대부분 작용하고 밑에 인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거의 모든 단면에 압축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슬래브 두께가 이렇게 크지 않고 이렇게 얇은 슬래브 두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프리스트레스 도입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래브 두께를 50mm까지도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죠.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건물을 목재로 짓습니다. 목재는 구조 효율이 그 강도가 크지 않아요. 강도. 그래서 목재는 주로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는 우리 제일 낮은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해도 21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약 제곱 센티미터당 210kg 정도의 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견딜 수 있는 콘크리트 사용하고 있는데 목재는 대부분 130kg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그 주택을 짓는데 그렇게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택은 35층, 40층짜리가 있지만 미국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3층, 4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중이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그 슬래브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슬래브를 도입할 이런 작은 규모의 슬래브를 도입하기 위해서 두께를 낮추는데 그 두께를 낮추는데 프리스트레스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강성이 증가돼서 층간소음을 조금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층간소음은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주로 벽체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보기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 층간소음이 좀 감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나중에 한번 좀 지금은 그냥 여기
요 쉬스관이라고 하는 걸 지금 넣어놓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게 프리스트레스 도입되는구나 이렇게만 보시겠지만 조금 이따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여기 정착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한번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프리스트레스 도입할 때 이렇게 정착구를 대형으로 두죠. 그래서 요게 지금 9개의 아홉 개, 예, 7개의 어떤 그 줄을 이용해서 그 긴장을 주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 9, 4, 7에 28, 28개 또는 뭐 56개의 선을 이용해서 우리 프리셋을 주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주려면 정착구가 있어야 돼요. 정착구. 콘크리트가 여기까지 쌓여 있어서 콘크리트가 여기까지 오고 콘크리트를 접합해서 우리가 어떤 그 요런 어떤 재키를 이용해서 재키 우리 자동차 펑크 났을 때 자동차를 들어 올리려면 우리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리죠. 그런 것들은 우리 기계식 재키고 요건 유압식 재키로 만들어져 있는 유압식 재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실험할 때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런 정착구들을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요. 자, 이런 건물 적용 예를 보면 요거는 당연히 건물에서 적용하는 거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서 내진 보강을 한 사례입니다. 내진 보강을 해서 기둥에 요 벽을 감싸고 기둥의 내벽을 감싸고 여기에 요 부재 까맣게 생긴 요 그 탄소섬유 시트를 프리스트레스 도입해서 더 압착해서 두는 거죠. 압착해서 두면 밖으로 균열이 갈 일이 없으니까 이게 두 개에서 거의 비슷한 공법이고요. 얘는 탄소섬유 시트고 얘는 유리섬유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내진 보강하는 방법 중에 또 위를 이렇게 콱 잡아서 여기서 착착착착 요거를 위를 잡아서 프리스를 착 도입하면 착착 잡아지니까 건물 전체가 밑으로 콱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겨지면 이 기둥들의 하중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아까 책을 옆으로 딱 들었을 때도 여러 권을 옆으로 들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는 거는 강하게 압착하는 압축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오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이렇게 놨을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책을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꽉 잡을 때 쫙 잡으면 이렇게 가는 힘에 대해서 힘이 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압축력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힘들이 지진하중인데 지진하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힘들을 보강하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럼 프리스테스 콘크리트의 장단점을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내구성이 좋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거는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없앤다는 얘기죠. 공극을 없애면 콘크리트 위에 되는 요소들이 침투될 가능성이 적어서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RC5에 비해서 그 보의 그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보의 두께를 얇게 하면 전체적으로 층고가 줄어드니까 그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공사가 더 편리해지고 전체적인 높이가 낮아지니까 부재 자중이 줄어들 수 있죠. 그다음에 RC5에서 탄성적이고 보건성이 높다. 왜냐하면 압축력을 가하고 긴장력을 가하는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단면을 유효하게 한다. 전단면에 압축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콘크리트 부재에 콘크리트라는 거는 전부 다 압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단면이 압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콘크리트로 된 전단면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을 보면 RCB에서 강성이 좀 작다. 이 말은 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고 나서 이게 풀렸다 가밀렸다 진동이 좀 있다는 거예요. 진동. 풀렸다 하는 진동. 우리가 강성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팍 떠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뻐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갈대 같은 경우에 강성이 약해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죠. 이건 내가 지금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갈대 같은 경우 강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만 우리 뭐 어떤 철제 같은 거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빵 치면 이렇게 떨죠.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화성에 불리하다. 내화는 우리가 강제는 무조건 내화에 불리합니다. 근데 여기 강제로 된 긴장을 도입하는 강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화성이 좀 불리하다.
검토를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공사가 복잡하다. 엔지니어링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고도의 기술이 요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콘크리트 외에 PC를 만드는 것 외에 또 다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증가되죠. 근데 공사비 증가되는 것보다 구조 효율을 우리가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 기본 개념은 하중에 의해 일어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을 상쇄하기 위해 미리 압축 응력을 준 콘크리트다. 이거죠. 지금 콘크리트에 부재가 이렇게 작용하면 압축력이 부재가 적용하면 이렇게 휘는데 이렇게 휠 때 우리가 저기 보면 상부에는 뭐가 생겨요? 이렇게 휘면 상부 여기는 압축력이 생기죠. 이렇게 휘면 요 휘는 거에 중심에 중립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중립축 위쪽에는 압축이 형성이 되고 중립축 아래는 인장이 형성되죠. 인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재가 제대로 이렇게 거동한 평형을 이루는 거는 이 압축에 걸리는 힘과 인장에 걸리는 힘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평형을 이뤄서 이 부재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휨 거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휨 거동에서는 이 압축에 있는 콘크리트는 다 힘을 받아요. 인장에 있는 콘크리트는 힘을 못 받습니다. 인장에 있는 콘크리트는 힘을 못 받고 여기 있는 철근이 힘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미리 프리스트레스를 주면 이렇게 압축을 딱 줘서 프리스트를 주면 요 힘만큼 압축이 더해지는 거죠. 요 힘만큼 압축이 더해지니 요게 이 힘의 거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시키면 여기까지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동하면 여기는 인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장을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인장 받아버리면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압축의 최단까지 이용해서 제일 위에는 압축이 제일 많이 받고 여기는 압축이 받을랑 말랑 하는 여기까지 만들어지면 결국에 콘크리트 전단면이 유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까지 설계할 때 여기까지 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설계를 하겠죠. 이 정도까지만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 철근을 더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보의 개념을 넣으면 이게 좀 복잡한 개념이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개념에 넣을 경우에 이 개념에 넣을 경우에 그, 그, 인장이 어디까지 받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축에 도입할 경우에 여기에 원래 생기고 있는 압축력과 인장력의 관계에서 이만큼의 압축력이 도입되니 이만큼이 더 이동을 하는 거죠. 이만큼이 더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러한 응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축이 많이 배달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인장력을 요 아래로 도입하면 이 인장에 의한 모멘트가 또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가 더 크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 아까 압축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모멘트에 의한 거, 편심에 의한 모멘트. 아까 여기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힘은 요 P에 의한 힘에다가 요쪽은 작용하는 모멘트에 의한 힘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더 효과가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편심에 의한 하중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편심에 의한 하중이 여기는 아까 모멘트네요. 이 편심에 의한 하중이 더 더해지기 때문에 얘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떨 때? 긴장재를 중립축 이하에 배치할 때. 자, 요거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응력과 변형률이라는 휘응력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요거 개념만 알고 계세요. 휘응력이에요. 이게 휘응력. 휘응력에다가 압축력을 도입하면 부재 전체에 축력을 도입하면 굉장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더하기 편심에 의한 하중을 더하면 또 더 더해진다. 그래서 더 큰 하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인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원래 철근이 배치되었을 때 힘을 더 잘 받는데 철근 배치되지 말고 철근에다가 우리 텐션을 더 받으면 훨씬 더 크게 효과를 가진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전체적으로 다 개념 요거예요. 요건데 우리가 요거까지는 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개념 요거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중심 축에 도입될 경우 원래 가지고 있는 휘명력에다가 그 압축 응력을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더하기 이 압축력이 편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요 편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큰 하중을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부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중앙부에서 편심 하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어서 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때 프리스트레스 주는 방법은 편심을 준다. 중립 쪽에 주지 않고 편심을 줘서 긴장을 시키면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에 의해서 이게 또 크게 분류가 되는데 프리텐션 방식이 있고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습니다. 프리텐션 방식이 있고 포스트 텐션 방식이 있는데 프리텐션 방식은 미리 준다는 얘기죠. 텐션, 인장력을 미리 준다는 얘기예요. PC 강제에 인장력을 주어서 긴장해 놓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PC 강제 인장력을 서서히 풀어서 급격하게 풀면 균열갑니다. 서서히 풀어서 콘크리트에 프레스를 주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자 이게 인장대를 만들어 놓죠. 인장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아직 콘크리트가 없어요. 강연선을 딱 설치합니다. 인장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딱 버티고 있어야 되죠. 얘네들이. 그 다음에 쫙 잡아당겨요. 쭉쭉 잡아당기면 얘가 늘어나죠. 쭉 고무줄을 늘어나 있다가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딱 집어넣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해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이 되죠. 그럼 얘 압축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딱 끊으면 여기 늘어났던 게 고무줄이 쫙 늘어났다가 탁 놓으면 착 줄어들죠. 착 줄어들면서 원래 복원력이 있으니까 복원력 때문에 얘가 착 줄어들려고 할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 자체에 압축력이 촥 도입되는 거죠. 원래 얘가 이만큼이었었는데 딱 끊으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한쪽 면만 보면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압축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간 정도에 놓으면 뭐 중간 정도에 놔도 그렇게 되겠지만 요 단부에 이렇게 원래 긴장제를 단부에 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휘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탁 떠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중을 줘도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지주를 설치하고 강제 배치를 하고 이걸 또 긴장을 시켜요. 긴장시킨다는 게 늘린다는 얘기예요. 인장을 가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거푸집 설치하는 콘크리트 사설하고 양생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천천히 절단을 해야 돼요. 그 급작스럽게 절단하는 게 천천히 절단시키면 우리 이렇게 프리스트레스 도입하는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을 보면 요 장단점은 포스텐션 공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프리텐션을 미리 긴장을 줬죠.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얘는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에 텐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이걸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죠. 많이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다른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공장에서만 무조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곡선으로 배치하면 강연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배치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렇게 주기가 힘들어요. 특히 얘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시점부터 콘크리트 속에 긴장제가 묻혀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줘도 나중에 이게 평등하게 분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포스트 텐션 방식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PS 강제를 긴장하고 그 끝을 콘크리트에 정착시켜서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쫙 잡아당겨서 그 끝에 콘크리트를 꽉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긴장제하고 구조체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를 가지고 그 쉬스관이라고 하는데 쉬스관이라고 동그란 관을 묻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쉬스관을 묻습니다. 쉬스관. 요것도 쉬스관이죠. 요것도 철근 아니잖아요. 요 안에 긴장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것도 쉬스관, 요것도 쉬스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쉬스관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를 집어넣습니다. 콘크리트를 집어넣으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죠.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요 쉬스관 안으로 그 긴장재를 집어넣고 이때부터 잡아 당기는 거죠. 이때부터 잡아 당기면 쭉쭉 잡아 당기면 얘는 지금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와 이 시스관 안에 있는 긴장재가 부착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얘가 쭉쭉 늘어나니까 쭉쭉 늘어나니까 어차피 변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변형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쭉 우리가 적정한 설계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고정돼야 되죠. 고정돼야 되니까 이 안에 무수축 몰타를 집어넣어서 꽉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긴장되어 있는 게 긴장돼도 구조재랑 같이 평생 사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강제를 곡선상으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대형 구조물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대형 구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가시다 보면 아니면 어떤 큰 도로로 가다 보면 교차하는 그 도로와 교차하는 직각으로 교차하는 도로에 딱 이 프리스트레스를 교량의 구조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면 중앙선에 집어넣고 양쪽 끝에 집어넣으려니까 한 20m 이 정도 됐지만 요즘에는 한 35에서 50m까지도 이런 부재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구조물에 적합하고요. 구조물 자체, 그러니까 이 구조물 아까는 이렇게 인장대를 설치해야 돼. 그 긴장재를 견딜 수 있는 다른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지만 여기는 구조물 자체에 그냥 놓고 바로 당겨버리기 때문에 별도의 인장재가 필요 없으니까 작업은 줄죠. 또한 반드시 공장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공장에서 하면 더 좋죠. 공장에서 해갖고 갖고 오면 좋은데 공장에서 해갖고 갖고 와도 이게 워낙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m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m짜리 만들면 운반이 안 돼. 현장까지 운반이 안 되니까 대부분 이 현장 옆에다 이거 만들어 놓고 아까 이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 사진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지금 현장 옆에다가 이렇게 이걸 만들어 놓고 별도의 장치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조물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바로 프리스트레스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대부분 이제 그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 현장에서 도입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걸 하는 경우가 있고 대신 건축은 한 부재에만 프리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부재를 모아서 같이 줘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텐션을 도입하는 경우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포스트 텐션이 적절한가 프리 텐션이 적절한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시스관이 부착되지 않았을 때 시스관 내부에 저기 타설 무수축 몰타르로 채우지 않으면 부착시키지 않으면 이게 점차적으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그러니까 쫙 당겨진 다음에 당겨지면 우리 어딘가 균열이 발생할 텐데 그 균열을 보수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참고해서 프리텐션, 포스텐션을 포함한 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를 이해하시고 다음에 프리캐스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자, 다음 주에 시험 볼 텐데요. 다음 주 시험을 볼 텐데 시험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러닝에 포함된 거를 좀 봤더니 좀 부정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픈북 스타일의 시험 보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목이 오픈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다 문제를 자기가 다른 거를
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의논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문제는 다음 주 공개를 할 테니 시험을 봐주시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믿지만 부정행위가 알려질 경우에 저는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보지 마시고 각자의 집에서 시험을 봐주시고, 문제는 여러 개 나갈 테니 여러 개 나가는데 그거를 다 풀 수 없는 시간 정도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몇 개가 꼭 있어야 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도,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완성도를 높이는 게 점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문제 나가면, 만약에 10문제를 나가는데 10문제를 조금씩 쓰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쓰는 게 점수가 더 많이 나가도록 채점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이 모여서 시험 보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걸 아시고 시험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시험을 볼 테니 다들 모여서 시험 봐주시고, 그거는 뭐,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셔야 돼요. 손으로. 우리가 타이핑 하시면 안 되고, 손으로 다 쓰셔서 사진을 찍거나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러닝에서 볼 수는 없고요. 시험을 제출은 어쨌든 그 이러닝에서 받도록 할 테니 그렇게 스캔하거나 아니면 그 사진 찍거나 해서 그걸 다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다음 주 6시에 시험 보시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다른 목조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시험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도록 봐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